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요즘 경제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아이고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뭐 겁주자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죠.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요즘 원화 가치가 바닥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환율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중이라니까요. 근데 만약 이게 추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물가가 폭등하고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투자는 뚝 떨어질 겁니다. 기업들 줄줄이 쓰러지면서 이게 나라냐? 소리 나올 정도로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외환위기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우린 괜찮아 하다가 진짜로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번에도 외환 보유액 믿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슬쩍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들이 돈 빌리는데 이자율이 치솟으니까 모든 게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위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다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수출 기업들 실적이 안 좋고요. 정부는 세금 부족하다고 국고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은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돼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은 또 한숨만 나옵니다.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니까 12월에 1,800건도 안 됐다네요.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아시죠? 그런데 가격은 또 안 떨어져요. 매도자는 난 싸게 못 팔아 하고 버티고 매수자는 이 돈 주고는 못 사 하고 대치 중이죠. 이런 상황에선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미분양 주택도 문제예요. 서울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나 된다는데 이게 단순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공사는 해야 하는데 물량이 팔리질 않으니 속이 터질 겁니다. 지방은 더 심각하대요. 작년 한 해 폐업한 건설사가 2,000곳을 넘었대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준비는 뭘까요? 첫째,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접어야 해요. 지금 경제는요, 바닥을 깔고 가는 중이에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하나라도 확실히 준비해 놔야 해요.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축복이 되려면 먹고 자고 쓰는 모든 걸 안정적으로 준비해 놔야 합니다.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요. 연금도 꾸준히 공부해서 준비해 두세요. 셋째, 돈의 흐름을 읽으세요. 금리 변화, 대출 규제 같은 금융 정책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세요. 요즘 같은 때는 원금 손실 없다는 말이 가장 귀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부터 잘해야 해요. 잘 먹고 잘 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마음으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 힘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